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새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한 50 이상의 새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왜 이 새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고대 한국어, 우리말에서 연유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닭 공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닭은 영어로 칵입니다. 칵은 산스크리트에서요, 꾸꾸닭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때 꾸꾸 하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 가져가서 칵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 꼬꼬죠. 꼬꼬. 그래서 꼬꼬에서 칵 돼서 수탉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수탉 그림 보면 여러 데인데요. 수탉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루스트라 말합니다. 루스트라 말 때 이 루스트라 말은, 루스트란 것이 뭐냐면요, 회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회를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맨 처음에 인도 유럽 어원을 보게 되면요, 오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르다에서 요 지금 보죠, 요 오르다에서 올려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서다에서 올려 서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높이 올려 세우는 나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요 지금 회가 있잖아요. 새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걸 갖다 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어리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 중에서 행동하는 자의 뜻인데, 의인화 시켰으니까요, 루스트에다가 ER부터가, ER은 사람을 나타낸 어리입니다. 어리. 그래서 회 위에 올라서 있는 자, 이래서요, 루스트란 말이 바로 수탉이란 말이 됩니다. 루스트. 이 루스트란 말은 올려서다라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고요. 근데 발음으로 봐서는 누워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H가 사라져버린 바람에 지금 발음이 루스트란 말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H가 있어가지고 올려서다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엔요, 그리스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수탉을 엘렉트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렉트리온이 무슨 뜻인지 자기네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엘렉트리온은 얼룩드리온입니다. 얼룩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 얼룩무늬를 갖다가 얼룩이라 부릅니다. 우리 고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얼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수탉입니다. 얘네들 그냥 어원사전에서는 모른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전을 갖다가 종합해보면 얼룩무늬가 들어있다 해서 얼룩드리온에서요, 이걸 수탉으로 봅니다. 암탉하고 다르듯이요, 여러분들 수탉을 보면요,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암탉은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한색인데, 수탉은 지금 이렇게 검은색이 지금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얼룩무늬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드리온인데요, 이 말에 들어간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얼룩트리맨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맴시란 말, 요 말은요, 뭔 뜻이냐면 바로 점을 나타내는 말, 점치다 할 때 그 점인데요. 왜 맨시냐면 마음이 들어있다 뜻인데요. 맴시란 말은 마음이 들어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점을 나타내는 말인데, 엘렉트리오 하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하니까 수탉이잖아요. 거기다가 맨시에 붙어서 점을 나타내는, 닭으로 점을 치는데요. 지금 사진에 봤듯이 이렇게 닭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닭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어떤 말을 적어서요, 그걸 조합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엘렉트로 머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머키란 말은 먹인다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싸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머키란 말은. 그래서 엘렉트리오 머키 하게 되면요, 투개를 나타내는데, 투개는 닭싸움이죠. 지금 그림에서 같이 닭싸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개를 나타내는 말이 엘렉트리오 머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투개. 자, 이번에는 다시 암탉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암탉은 hen이라고 부릅니다. hen은 뜻이 뭐냐면 운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침에 울기 때문에 암탉이란 말을 붙인데요. 암탉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요, 색깔이 좀 다 하나의 색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암탉은, 아까 수탉은 얼룩드리처럼요, 검은색이 막 들어가 있고 무늬가 들어있는데, 즉 암탉은 거의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닭을 키워본 사람은 금방 아시는데요, 닭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그 닭이 색깔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아마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암탉은 거의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고, 수탉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룩이 들어있어서 얼룩드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병아리는 치킨이에요. 왜 치킨이냐면 찍찍거린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찍찍거린. 그 치킨이라는 말은 찍찍거린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병아리, 새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찍찍거린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병아리를 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엔 공작새를요 나타내는 말은 영어로 피칵입니다. 요 칵이란 말은 금방 수탉에서 지금 쓴 말이잖아요.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란 말이 붙였는데 피는 삐 하는 공작이 우는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삐칵이 돼서 삐삐칵이죠. 삐칵. 그래서 피칵이란 말이 공작이란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난지는 모르고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이 어원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왜? 피칵이 왜 그러냐 하면 삐하고 소리 내니까 거기다 꽂고 붙여서 삐칵, 삐하고 우는 닭이다 라고 생각해서 피칵이 바로 공작인 거예요. 사진을 봐듯이 이렇게 공작이 화려한 무늬가 나옵니다. 이번엔 오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리, 원앙, 청동오리 이 세 가지 대해서 해볼게요. 오리는 영어로 덕입니다. 그럼 왜 덕이라 하냐? 덕이라면 떠긋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떠긋. 왜 덕이냐면 떠긋이란 말은 떠긋이라는 것은 떨구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에 떠긋는 한 말은 떨구다란 뜻입니다. 떨구다의 경북 방언인데요. 우리말 그대로 방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남아있죠. 떠긋다. 떠긋다 말은 떨구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물에다가 박는다 뜻입니다. 밑으로 떨구다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리, 새끼 오리를 갖다가 덕이라 부릅니다. 비슷한 말로 지금 드레이크란 말이 있는데요. 드레이크 맞아 떨어겉이란 말이죠. 그래서 떨구다 뜻이어서 머리를 숙인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수오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덕이란 말은 오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뜻이 따져보면요. 머리를 갖다가 아래로 내리다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이 바로 덕에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바로 떨구다가 어원입니다. 덕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떨구다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잘 모르고요. 닭에서 나왔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닭이 아니고 이는 머리를 떨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저것처럼 물속에 머리를 박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리가 있고요. 이번엔 맨다린 덕이란 말인데요. 만다린 하는 것은요. 발음은 맨다린인데요. 만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만주 오리란 뜻인데요. 이게 바로 원앙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앙새라는 것은 맨다린 덕입니다. 원앙새 아주 사이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이제 멜르드란 말인데요. 이 멜르드란 말은 이 메일이란 말이 있고요. 메일이란 말은 남성이잖아요. 왜 남자를 메일이라 하냐면 먹인다 뜻이에요. 먹인다 말은 뭐냐면 자식에게 식량을 갖다가 먹인다. 다시 말하면 키우다 뜻이에요. 먹일. 여자는 피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메일이란 말은 빨아먹인다 뜻이에요. 젖을 준다 뜻이고요. 그냥 메일은 식량을 갖다 공급하는, 다시 말하면 아이를 키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메일,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겠죠. 피메일은 빨아먹이니까 여자는 마찬가지로 젖을 줘가지고 빨아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메일, 피메일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페일에다가 어리다란 말을 씁니다. 어리다는 어떤 행동이 좀 어리숙한 사람 나타날 때 어리다란 말을 쓰는데요. 그럼 메일 어리다를 붙여서 멜르드란 말을 쓴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멜르드란 말은 먹이는 수컷 놈이란 뜻이죠.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멜르드란 말을 수컷 오리를 뜻하는 말이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뜻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청둥오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먹이는 수컷 놈이란 뜻에서 나중에는 청둥오리로 바뀌었는데 그럼 지금은 청둥오리를 멜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무조건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야 되는 겁니다. 멜르드가 왜 그러냐. 원래는 먹이는 수컷이라는 놈에서 이제는 청둥오리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비닭이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말은 영어는 다브입니다. 다브는 뭐냐면요. 도는 들어, V는 빠져 하니까요. 갑자기 급강하다 뜻입니다. 들어 빠지니까 다이빙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 바로 다이브란 말이 있죠. 다이브란 말은 들어 빠져있어요. 급강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브도 비둘기란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도브란 말도 마찬가지 비둘기죠. 비둘기. 지금 다이브 하는 것은 다이빙 하다 뜻이잖아요. 다이빙 하다 해서 넣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브란 말은 비둘기 또는 비둘기파, 반전론자들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다브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 그 다음 같은 말로 비둘기 쓰는데 피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전. 피전은 삐삐지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삐삐삐 짖는다 해서 피전인데요. 비둘기 우는 소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도 비둘기예요. 그럼 피전도 비둘기고 다브도 비둘기인데
어떤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세요.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답은 흰색 비둘기입니다. 예, 흰색 비둘기고요. 이게 좀 유순합니다. 이게. 근데 피전은 색깔이 이런 색깔입니다. 예, 지금 여기 약간 이 푸른색 빛도 감도는 요게 바로 우리가 길에서 보는 것은 요런 비둘기를 많이 보죠. 요거는 피전입니다. 요거는 다브고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뭐냐 하면 다브, 어떤 사람은 피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흰색 비둘기를 다브라 부르고 요렇게 지금 색깔이 있고 떼를 모아 지내는 얘네들은 떼를 모아서 지냅니다. 모여있죠. 보통 여기 얘네들 공원 같은 데 가면 여기 모여있는 얘네들이 바로 피전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비둘기가 또 다른 비둘기가 있습니다. 칼럼바라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칼럼버입니다. 칼럼. 예,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칼럼이란 말은 원래 기둥이란 뜻인데요. 왜 기둥이냐면요. 끌어오른다. 쭉 위로 쭉 오른다 뜻입니다. 그러다가 BA는 뜻이 뭐냐면 삐야 하니까 삐야 하니까 새로 나타나는 말이죠. 삐야. 예, 삐야 새. 그러니까 끌어오르는데 이 사는 빼야라는 뜻이어서 끌어오는 것을 기둥이나 아니면 바위나 언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칼럼이란 말이 원래 위로 쭉 올라갔다 했어요. 절벽같이 이렇게 언덕 같은 바지를 갖다가 칼럼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사는 삐야 했어요. 그런 바위나 언덕에 사는 비둘기를 바위 비둘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바위 비둘기입니다. 바위 비둘기를 칼럼바라 부릅니다. 그래서 칼럼바 하게 되면 비둘기 자리, 별자리 중에서 비둘기 자리도 칼럼바라 부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이 형용사로선 칼럼바인 하게 되면요. 비둘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이름 중에서 콜럼부스란 말 있죠. 그 사람 이름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콜럼부스도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비둘기란 뜻이죠. 이거는 바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피전, 이건 피전이고 요거는 다브, 요거는 뭡니까? 칼럼바죠. 예,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막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번엔 거의입니다. 거의나 기러기는 우리가 구스라 부르는데요. 구스는 뜻이 뭐냐면요. 질러서에서 나옵니다. 왜 질러서냐면 목이 길고 소리를 깨깨 질러서 이게 구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구스, 어찌 생각하면 어성어를 얘네들이 내는 소리를 가지고 이걸 갖다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질러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 나오냐면요. 궁둥이를 찌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란 뜻도 있지만 이 지금 보면요. 궁둥이를 찌르다란 말이 있죠. 궁둥이를 찌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지금 질러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런 동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말이 구스가 들어간 말 중에서 베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베리는 베었다, 그러니까 알이 베었다 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베어리. 그러니까 요 알이 베어가 알이 작은 이런 과일은 다 베어리입니다. 예, 큰 과일들은 각자의 이름을 갖지만 작은 알갱이를 갖는 이런 과일들은 무조건 다 베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베리인데요. 그럼 거의 베리, 거의 과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러서기 때문에 찔렀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구스베리에 보게 되면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데 가시가. 이런데 자세히 보면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찔렀으니까 가시가 있는 바로 과일이라는 뜻이겠죠. 가시덤불에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죠.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구스베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스란 말은 따져보면 찔러서죠. 질러서. 그러니까 이 구스란 말이 소리를 지르다 해서 찌르다까지도 이렇게 뜻이 전하된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스란 말은 목소리를 지르다는데 구스베리 할 때는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찔러서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와일드 구스가 있습니다. 와일드 할 때 이 와일드란 말은 우리말 야울다에서 나왔습니다. 야울다는 바로 야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와일드란 말은 이 야생을 뜻하는 말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울다, 우리말 야울다, 예, 우리 고유의 야울다에다가 구스를 붙여서 야생 거위죠. 그 야생 거위를 했으니까 바로 이게 기러기입니다. 예, 기러기 그림 있죠. 자, 이번엔 앵무새 구간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무새는 영어로 페럿이라 부릅니다. 왜 페럿이냐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우리 고유한 말입니다. 예, 버릇이란 말인데요. 버릇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버릇, 요거죠. 과시하다 뜻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병섬을 사라지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영어하고 멀게 보이는 거지 이것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금방 볼 수 있죠. 이런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지금 영어하고 한글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말 그대로 가져간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빼릇 하는 말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
예, 그래서 과시하다 뜻입니다. 왜 과시하다냐면 머리가 도가머리에 그 벼슬처럼 된 그걸 도가라고 부릅니다. 그런 머리를 한 데서 앵무새 이름을 페럿이라 부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말이 바로 이 프레이드란 말이 바로 뻐려대, 방어하다 뜻입니다. 과시하다 뜻이죠. 여기 과시하다 뜻이죠. 예, 방어하다, 과시하다 뜻이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뻐려대에서 프레이드란 말이 나온 겁니다. 페러트리 하게 되면요, 임내, 나열한 대능이다, 비굴한 모방 이런 뜻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페럿이란 말은 바로 과시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또다시 이제 앵무새를요, 뭐라 부르냐면 시트신이라고 부릅니다. 시트신. 근데 시트신은 왜, 이제 이것도 앵무새거든요. 앵무새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시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철자를 가물어보면요, 시트신이 아니고 피시탁신이라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분해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게 벼슬닭입니다. 벼슬닭. 아까 우리가 도가머리 했다 했잖아요. 그 도가머리 하는 그 바로 벼슬.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요 지금 요 벼슬잖아요. 요 벼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벼슬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닭은 닭인데 벼슬을 한 벼실닭인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을 한 닭이라는 뜻이죠. 이거 왜 어떻게 이게 한국말 아닙니까? 이게 예. 앵무새가요. 이래 됐죠. 그래서 이번엔 시트코시스란 말이 있는데요. 발음이 오해 있습니다. 시트코시스인데요. 이거는 벼슬닭에다가 오저서가 들어있습니다. 오졌단 말은요, 이것도 그대로 우리말 아닙니까? 어떤 병이 심하게 된 것을 오지다 그럽니다. 우리가. 네, 오져서 하는 것은 오지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죠. 우리가. 그건 뭐냐면 심하게 되었다는, 병이 심하게 된 것을 오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벼슬닭이 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앵무병이라 부릅니다. 앵무병은 폐렴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병인데요. 앵무병이라 부릅니다. 벼슬닭 오졌어 이렇게 붙은 말에 대해서 시트코시스란 말을 쓰는 겁니다. 시트코시스. 예. 자세히 보면 벼슬닭 오졌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면 벼슬닭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앵무새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앵무새는 지금 벼슬이 있는 겁니다. 여기 벼슬. 도가머리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도가머리가 있고, 도가머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머리 쪽에 이게 지금 요거 보세요. 여기 모양을 낸단 말이에요. 저기 머리 쪽에 지금 색깔이 여러 개 지금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지금 예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페럿, 뻐렸다는 말이 나온, 뻐렸다는 말은 과시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페럿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번엔 또 우리가 앵무새 구간조를 갖다가 영어로요,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마이너. 요 H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왜 마이너라 부르느냐? 예, 무조건 이러는 게 아니고 왜 마이너라 부르느냐? 그게 중요하죠. 마이라는 것은 미란 말은 물을 나타내는 말이다. 미란 말은 물입니다. 물. 우리가 물미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일본어에서는요, 미마스라 부릅니다. 미마스 물입니다. 미가 물입니다. 그래서 미가 나온다 말입니다. 즉 물을 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을 여기 지금 제가 사람 말을 흉내내거든요. 고간조는. 예, 고간조 사람을 흉내내다 보니까 침을 튀긴단 말입니다. 참 희한한 말이죠. 침을 튀긴다 해서 바로 마이너란 말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미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뜻이죠. 그래서 고간조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고간조는 사람 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꼬로 가겠습니다. 인꼬는 영어 페러킷입니다. 자, 페러킷인데요. 페러킷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뻘에다가 끼우다 뜻이고요. 애뜨는 작다는 뜻은 애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끼워서 자랑하는 아주 작은 새란 뜻입니다. 이 끼가 뭐냐면요, 깃이란 말입니다. 이 끼는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요? 깃으로서, 깃이란 말입니다. 깃으로서 자랑을 하는, 뽐내는 작은 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페러킷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페러킷은 뜻이 뭐냐면 바로 자랑하는 건데, 깃으로, 그 작은 거. 이래서 깃으로서 자랑하는 작은 새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인꼬입니다. 이 관련된 말이에요. 프루커란 말이 있습니다. 프루커란 말은 뻘이인데요, 여기 하니까 끼워서, 어떤 것을 다 끼워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발입니다. 가발을 왜 가발입니까? 가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끼우잖아요. 머리에서 끼웁니다. 예. 지금 뭐 심고 이렇게 하지만, 심는 것도 끼우다 뜻이잖아요. 결국, 예. 끼워가지고 과시한 데서요, 남자 가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브로커가 됩니다. 브로커. 위에 바로 액센트 했습니다. 따지보면, 껴서
예, 자랑한다 뜻이죠. 뿌리다 말은 자랑하다 뜻이죠. 과시하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깃털이 예, 예쁘단 말입니다. 깃털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 깃털 보세요. 요 자랑하도록 다 해놨죠. 예, 이게 바로 예, 앵무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인코입니다. 인코. 예, 인코. 자, 이번엔 인코로 나타난 말이 머코란 말이 있습니다. 머코입니다. 이거는 먹으란 말에서 나는데 야자의 열매와 야자의 열매 등을 갖다가 먹고 사는 그런 야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마코 앵무새인데요. 야자의 일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예, 야자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먹는다라 해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원주민들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먹으니까 뭘 먹는다? 야자의 열매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코라는 이름이 나와서 요런 앵무새를 마코 앵무새다. 한데 영어로는 머코. 왜? 먹어서. 야자의 열매를 먹어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엔요. 앵무새는 앵무새인데요. 이거는 이제 벼슬 모양이 지금 있는 그런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앵무새는 앵무새인데 인도나 오스트레일리아 쪽에 있는 앵무새입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런 앵무새인데요. 이거는 이름이 그대로 꼬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꼬꼬대기죠, 꼬꼬대. 닭 모양으로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얘는 예, 닭을 갖다가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꾸꾸닭이라 했잖아요. 꾸꾸닭인데 마찬가지로 그걸 그대로 옮겨서 썼죠. 꼬꼬두 하니까 꼬꼬대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머리가 지금 보아서 예, 벼슬이 있다 이 말이죠. 벼슬이 있기 때문에 이 앵무새가 바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원주민들이 쓰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꼬꾸두 하는 것은 바로 꼬꼬대기에서 나왔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자,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징크스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심심하면 징크스라는 말을 듣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제 이 지금 앵무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찡찡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찡찡거리다, 찡찡거린다. 왜 그러냐면 찡찡거리는 개미핥기 새를 갖다가 마술사가 주문을 외울 때 이 개미핥기 이 지금 새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한 데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찡찡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찡거에서 인코 이래 된 겁니다. 예. 이 개미핥기 새를 이름을 찡코, 다시 말하면 인코죠. 인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서 나와서 징크스란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징크스는 우리가 어떤 시라는 것, 어떤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징크스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 때 쓸 때 우리가 징크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코, 징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예. 자, 이번엔 다시 넘어가서 참새로 나타나는 말은요, 스페로입니다. 왜 참새를 스페로로 하냐 하면, 이게 참새는 쓱 파르르란 뜻입니다. 날개를 빠르게 뜨는 새라서 이 참새가 나왔습니다. 참새의 뜻은 뭐냐? 날개를 빠르게 따르르 뜬다 그래서 쓱 파르르 뜬다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뜹니다. 자, 참새를 보면요, 갑자기 날개를 탁 뜹니다. 예, 그리고 아주 빠르죠. 한 1, 2초 만에 빨리 이렇게 떨고 멈춰버렸는데요. 쓱 빠르르 해서 아주 빠르게 날개를 뜬다 해서 스페로가 됐습니다. 스페로. 이거는 파르르 뜬다 해서 파르르 한 말이 바로 이제 어터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찌르레기입니다. 찌르레기는 스타에다가요, 스타에다가 링을 붙였습니다. 스타는 별이잖아요. 그 별에다가 링을 붙였어요. 스타링입니다. 스타링이 됐는데 왜 스타가 됐냐면 스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새 달아오른다 해서 나왔죠. 근데 링이라는 것은 작은 걸 나타낼 때 링이랍니다. 우리가 랑이라고 그러죠. 랑. 예, 랑을 나타내는 것은 작은 새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스타링이 나왔냐면요. 이 찌르레기가 날 때 보면요. 그림자가 별 모양입니다. 예, 그림자가 별 모양이라서 찌르레기를 갖다가 스타링이라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날 때 보게 되면요. 그 그림자가 별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타에다가 링을 붙여서 스타링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찌르레기 중요, 이런 이제 새가 또 찌르레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레클이랍니다. 그레클. 왜 그레클이냐면, 찌르레기란 말 자체가 자세히 보면, 요 찌르레기란 말 자체가 찌르르 하는 것은 가락걸, 즉, 이 우는 소리가, 뭐, 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찌르르 해서 가락거리라서 크레이클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는 소리가 났다.
목소리가 가는 소리다. 가는 소리라는 것은 갈아가지고 막 뭐 어떤 거 가는 거 있잖아요. 갈아가. 예, 가루로 내듯이 가르르 하면서 찌르르 한다 해서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찌르라 했는데 얘들은 가락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컬. 자, 이번엔 제비입니다. 제비는 영어로 스왈로우입니다. 스왈로우인데요. 스왈로우. 왜 스왈로우냐면요. 썰어내려서 났습니다. 썰어내려. 왜 썰어내렸냐면요. 씹어가지고 삼켜 넣는다는 뜻을 났습니다. 씹어가 삼킵니다. 그래서 스왈로우가 썰어내려. 스왈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또는 그 먹이를 갖다가 썰어내린 데에서 스왈로우가 나온 겁니다. 제비, 스왈로우. 예, 이렇게 놓으십시오. 스왈로우. 왜냐? 음식을 썰어내린 데서 스왈로우 되었다. 이번엔 까치입니다. 까치는 영어로 맥파이입니다. 맥이란 말은 뭐냐면 메기에서 났는데요. 사람 이름 맥입니다. 그다음 박인데요. 박이는 전박이란 뜻입니다. 박이, 파이란 말은 이게 전박이에서 났는데요. 전박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맥이란 것은 뭐냐면요. 시끄러운 수다장이라는 뜻입니다. 수다장이 전박이 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이란 말은 이제 여자 이름인데요. 원래는 마그레트에서 났습니다. 마그레트는 물에 갈았다 뜻입니다. 물에 갈았다는 뜻이 뭐냐면 진주란 뜻입니다. 진주. 진주를 나타내는 때 마그레트라고 부르는데요. 마그레트 진주를 나타내는데 이 여자 이름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이라는 여자는 수다장입니다. 그래서 수다장이라는 말을 붙이고 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끄러운 전박이 새란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매그파이라는 말이 가치가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번엔 까마귀라는 이제 들어가는데요. 까마귀는 울음소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크로우 하는 것은 까르르 해서 크로우가 됐습니다. 까르르 크로우. 그래서 우는 소리에서 크로우가 돼서 까마귀가 됐고 흑인, 못생긴 여자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요 관련된 말이 크로우가 지금 들어가 있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크로우가 들어있잖아요. 요 들은 중에서 스퀘어 크로우가 있습니다. 스퀘어란 말은 무서워하다잖아요. 살을 가르다 뜻입니다. 살을 가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크로우가 됐어요. 새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허수아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스케어크로우는 바로 허수아비입니다. 이거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 크로우 하는 것은 새를 나타내는 말이고 무서워하다니까 새를 갖다 놀라게 만든다 해서 스케어크로우 하게 되면 허수아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허수아비가 뭐냐면 the father of 허수 이라면 안 되겠죠. 스케어크로우가 바로 허수아비가 됩니다. 살갈러 크로우에서 크로우는 까르르 하는 소리에서 나왔다. 까마귀는. 자, 또 까마귀를 나타낸 말이 레이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레이번도 마찬가지로 레로 말이지 까르고 뱉은 까르르 하면서 뱉는 데서 레이번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갈까마귀입니다. 이거는 갈까마귀. 요 지금 그림에 있는 사진에 있는 여기 갈까마귀인데요. 또 갈까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잭도라 부릅니다. 잭도. 왜 잭이냐면 잭은 제켜 하는 뜻이고요. 제켜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그 불량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잭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 다는 따따 하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얘가 소리가 따따 합니다. 그래서 훔쳐가는 얘가 지금 성격이 뭐냐면요. 요 지금 잭도 이게 갈감이 성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나면요. 이게들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늘어놨다든가 생선을 늘어놨잖아요. 얘들이 와서 다 접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제낀다 뜻이 바로 훔쳐간다 뜻이죠. 제끼다 하는 것이 훔치다 뜻입니다. 그 훔쳐가는 성질을 내는 따따 운다 그래서 우리는 잭도어란 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잭은 훔쳐간다. 따는 소리를 낸다 해서 따라는 소리 나니까 훔쳐가는 따따 그게 잭도어입니다. 그 갈가망이라는 뜻입니다. 수다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따따 하니까 소리가 아무래도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수다장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가마귀는 영어로 크로우 하는 것이 있고 요런 보통 우리가 가마귀 할 때 까마귀는 이렇게 크로우입니다. 근데 갈가마귀는 우리가 레이번입니다. 레이번. 갈가마귀는 레이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잭도. 왜 잭도를 하냐? 훔쳐가기 때문에 훔쳐가는 따라 해서 잭혀 도우라 해서 다우라 해서 잭도우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꿩입니다. 꿩, 장기, 까투리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장기는 우리가 수컷이고 까투리는 앙컷을 까투리라 그러죠. 자, 이 꿩은 영어로 뭐라냐면 페전트라 부릅니다. 페전트. 그럼 왜 페전트라 하냐면요. 파지서에서 온다 해서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니까 하면요. 파지서 강류에게서 온 새란 뜻입니다. 파지서 강류에게서 온 새를 우리 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전트란 말을 쓰는 겁니다. 페전트는 파지서에서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파지서는 다시 또 무슨 말이냐면요. 강 이름인데요. 이 파지서는
금빛 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파지스 강입니다. 유럽에 있는 강입니다. 파지스 강에서 왔다 해서 페전트란 말을 붙이는데 파지스는 금빛 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파지스가 금빛이라는 것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꽁을 영어로 페전트라 부른다. 자, 이번엔 뻐꾸기입니다. 근데 이 뻐꾸기는 좀 특징이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탁란을 합니다. 탁란이라는 것은 자기 알을 남한테 맡긴다 뜻이죠. 맡긴다 뜻입니다. 택배알, 탁 하는 것은 맡긴다 뜻이는 탁자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남이 자기 새끼를 품어줍니다. 영어로는 이제 뻐꾸기는 소리에서 났습니다. 꾸꾸 하니까 꾸꾸. 뻐꾸기 어느 소리에서 뻐꾸게 됐죠. 미친 사람, 얼간이를 나타낼 때도 이거 뻐꾹뻐꾹 울다, 멍청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뻐꾸기 나타난 말이 코크란 말이 있습니다. 코크, 꼬꼬란 뜻이죠. 당연히 뻐꾸기,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데요. 꼬꼬 또는 쿠쿠 이렇게 씁니다. 이걸 뻐꾸기라는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뻐꾸기인데요. 여기 뻐꾸기고 옆에 보면요. 요즘 큰 새가 뻐꾸기입니다. 요 지금 작은 새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새가 벌새나 이런 참 되는데 얘네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갖다 줍니다. 이 바보같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자기 새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뻐꾸기 새끼는 자기 어미도 아닌데 남의 어미한테 지금 먹이를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림 보게 되면요. 웃기죠, 그죠?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남의 지금 이거 어미한테서 먹이를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뻐꾸기 새끼입니다. 이거는 남의 새죠. 그러니까 알을 갖다가 남의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뜸푸기입니다. 뜸푸기. 뜸푸기. 자, 뜸푸기는 영어로 rail입니다. 왜 rail이냐면 늘어진다 뜻입니다. 왜 늘어지냐면 우는 소리가 너덜거리면서요. 늘어진 뜸푹은 소리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뜸푸기가 바로 소리가 늘어진 데서 rail이란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quake란 말을 또 쓰는데요. quake는 끄럭끄럭 운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영국 쪽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뜸푸기 소리라고 이제 하는데요. 두 가지 있습니다. rail, quake, quake 이 두 가지 있습니다. quake는 끄럭끄럭하는 어성에서 나왔고, rail은 소리가 늘어진 데서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quake와 관련된 말이 크로크도 있습니다. 크로크는 꼬록꼬록이란 말인데요. 까마귀나 깨구리 등이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크로크. 자, 이 뜸푸기를 한번 뜸푸기 영어로 rail, quake 두 가지로 쓰입니다. 레일은 지금 뜸푸기 이런 거죠. 이런 뜸푸기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독수리로 갈게요. 독수리는 영어로 에컬러입니다. 에컬러. 왜 에컬러냐면 아구죠. 아구 일러란 뜻인데 아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아구는 뾰족하다 뜻이죠. 뾰족한. 그래서 독수리 자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왜 뾰족하단 말을 여기 지금 아기처럼 생겼다 했냐면 아구 하는 것은 이 뾰족하다 뜻입니다. 입이 지금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을 아구라고 부른다. 아구가 입이 날카롭게 생긴 걸 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귤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에콜라인 하게 되면 아기 1인 하니까 수리에 9번 갈고리 모양처럼 생기면 이게 다 아구라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아구란 말, 아구 하는 것은 갈고리 모양을 갖다 아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입이 아구처럼 생겨서 에콜라인 이런 말이고 에콜러 이랬습니다. 에콜러 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또 다시 이글이란 말을 쓰죠. 이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왜 이글이라 부르냐? 이가 꺾었단 말이에요. 이가 꺾여 있잖아요. 이가 뾰족하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꺾을에서 나왔습니다. 부리가 둥어게 굽은 모양에서 독수리를 이글이라 부르는. 이가 꺾여 있다. 이가 꺾여 있다니까 이글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독수리. 미국 군인들 중에서는 독수리 하면 이글 하면요 육군 대령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또 이번엔 독수리 나타난 말이에요. 흰 꼬리 수리를 영어로 어른이라 부릅니다. 어른은 뜻이 뭐냐? 오른이라 뜻에서 나왔습니다. 오르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이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새를 뜻하는 결합사로 사용되었어요. 요 말도 여기서 관련된 말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이더 하게 되면 다 새를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결합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또 사람 이름 중에서 아놀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어른에다가 올드는 것은요,
강하다 뜻입니다. 이거는 예, 늙었다 뜻이 아니고 강하다. 예, 강하다 뜻이.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강한 이런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놀드입니다. 아놀드 파머, 뭐 아놀드 이름 많잖아요. 예, 그 스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죠. 그냥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른, 이게 오르다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크기가 크다 뜻입니다. 크기가 큰. 오르다 말은 살이 오르다 이런 것처럼 크기가 크다 뜻입니다. 그래서 흰 꼬리 수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말로 어른이죠. 어른. 크기가 크니까 어른 해야지. 어른 아니잖아요. 어른. 예, 뭐 어른이라 생각해도 틀리면 아니겠네요. 이제 우리가 어른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큰 사람을 갖다 어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흰꼬리 수리는 우리말로 어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어른입니다. 얘가 어른입니다. 흰꼬리 수리. 이 누구라고요? 어른. 아이가 아니고 어른. 크기가 크다 뜻입니다. 어른. 예, 이래 이해하면 아주 쉽겠네요. 그죠? 자, 이번엔 콘드로 하는 말인데요. 칸드입니다. 발음은 칸드. 칸드 뜻이 뭐냐면요. 얽매이지 않는 자유란 뜻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자유란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잉카 제국 그쪽 사람들에서 쓴 말입니다. 그 말이 가만히 보면요. 잉카 제국 쪽에 그 남미 원주민들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우리나라 말이 아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동이족 중에 한 파가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칸드란 말은 얽매이지 않는 자유란 뜻인데요. 어디서 나냐? 끈 뜯어서 나서 끈을 뜯어버렸으니까요. 얽매이지 않는다 뜻입니다. 칸드란 말은 얽매이지 않는 자유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콘도르하는데 아메리카 서부 산 쪽에 사는 독수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게 바로 콘도르죠. 콘도르. 예, 얽매이지 않는 자유란 뜻입니다. 끈을 뜯어버려. 끈을 갖다가 풀어버렸죠. 끈을 뜯어버렸습니다. 칸드. 끈 뜯어입니다. 끈을 뜯어버렸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독수리가요. 이번엔 발처란 말이 있습니다. 발처는 뭐냐면 발처란 말은 먹이를 발친다 말은 우리말에 해쳐 발린다는 말입니다. 발치란 말은 예, 발치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해쳐 발린다는 말이 바로 발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막 까치 뜯는단 말입니다. 뜯어 먹는단 말이죠. 그게 발처란 말이다. 발처. 예, 그게 바로 독수리에 나타난 말이죠. 요 놈이 바로 발처입니다. 발처. 예, 독수리에 나타난 말입니다. 자, 이번엔 매나 송골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폴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매죠. 매를 영어로 폴컨이라 부릅니다. 왜 폴컨이라 부르냐? 펼에다가요. 꺾은이 말입니다. 폈다 말은 펼이니까 이 펼이니까 날개 아닙니까? 날개를 꺾었다 이 말입니다. 예, 날개를 꺾었다 뜻이죠. 펼이니까 폈다니까 날개고요. 꺾은입니다. 왜 날개 꺾는가? 사진 보시면 아시는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날개 꺾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날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꺾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날개를 꺾었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면 이 날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날개 꺾은 거 보이죠? 여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날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래서 펼컨에서 폴컨이 된 겁니다. 예, 뜻은 뭐라고요? 예, 매 이해하시겠죠? 매는 폴컨. 왜 폴컨이냐? 날개를 꺾었으니까 날개 펼자에다가 날개 펼 꺾어내서 예, 폴컨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뭐 모르면 이상하죠. 이해 안 되면 안 되죠. 자세히 보세요. 날개 딱 꺾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폴컨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호크란 말인데 호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는 옳았다. 옳혀 확 잡았단 말이죠. 옳까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이 사진 보면 지금 이 발톱으로 확 옳카버리죠. 그래서 옹대에서 호크가 되는 겁니다. 호크. 예. 뭐 헬기 중에서 호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매, 탐욕과 등쳐먹는 강경파 이런 말이 됩니다. 음습하다. 그러니까 호크하는 호크 헬리콥터 이런 거 있잖아요. 확 그냥 옳카버린다는 뜻이죠. 예, 우리말에 옳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에는요 황초롱이로 갑니다. 황조롱인데 황조롱이는 뜻이 뭐냐면 황조롱이는 영어로 캐스트입니다. 캐스트를. 왜 캐스트는요? 꿰차들이라는 뜻입니다. 꿰차다 말은 이 지역을 꿰차든다 말은 지 혼자 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황조롱이가 울 때 보면요. 킥킥킥킥 하면서 웁니다. 킥킥킥킥킥 하는데 주변에 다른 매를 다 쫓아보냅니다. 얘가. 예. 황조롱이, 조롱태라 부르기도 하는데 또는 북한말로는 아골이라 부릅니다. 황조롱입니다. 황조롱이 조롱태 또는 아골 이래 부르는데요. 꿰차든단 말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먹이가 있다라면 제가 이 지역을 다 꿰차든다. 다시 말하면 지 혼자서 다 이게 다른 매를 다 쫓아버리고 지 혼자서 차지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꿰차든단 말은
차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매를 쫓아보내는 데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올 때 보면요, 끼끼끼끼 하면서 다른 매들이 다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지골 차서 여기 먹이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황조롱이 이래서겠죠. 게스트럴입니다. 자, 이번엔 솔개입니다. 솔개는 영어로 카이트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카이트라 부르냐면요, 우는 소리가 끼 하고 울기 때문에 끼에서 나왔습니다. 끼트에서 우는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솔개는 우는 소리 끼에서 카이트란 말이 나왔고, 여기서 솔개연 또는 급등하다 뜻도 있습니다. 카이트란 말이 급등하다, 예, 급등하다 뜻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관련된 말이요, 스케이트란 말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는 s를 붙여가지고요, 솔개다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홍어입니다. 홍어도 솔개처럼 생겨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홍어 보시죠, 그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이터, 요거는 카이터. 이해하시겠죠? 카이트, 스케이터 이렇게 쓴 겁니다. 예, 홍어는 스케이트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번엔 말똥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말똥가리. 말똥가리는 버저드란 말을 쓰는데요. 이 버저란 말은 뿌저입니다. 뿌저. 그리고 어리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 무리를, 그 존재를 갖다가 어리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뿌저 어리다니까 뿌저라고 하는 놈 이런 뜻입니다. 어리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어리다. 어리석다 이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 뿌저 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에서 나는데 소리가 뿌저라는 말을 울음을 냅니다. 뿌저 합니다. 뿌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버저드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부태우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것도 송골매 같은데 이것도 우는 소리가 다 뿌드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말똥가리라고 부릅니다. 독수리 일종입니다. 독수리 일종인데 말똥가리라는데 이런 것이 바로 독수리, 말똥가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예, 사진에 보시면 말똥가리 사진입니다. 여기 말똥가리 사진이죠. 예, 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엔 황새와 뱁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새는 영어로 스토크입니다. 왜 스토크냐? 서디드, 길게 서 있다 뜻입니다. 곱게 서서 걷는 새. 그게 스토크입니다. 스토크. 그러니까 스토크 할 때 한처럼 스토크. 예. 서 있는데 어떻게 크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길게 서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길게 서 있는 놈이고요. 그다음 뱁새는 영어로 Korean, 한국 거니까요. 크로우티트인데 크로우는 아까 그 까마귀 소리에서 나왔죠. 근데 티트가 가장 중요하면 티트란 뜻입니다. 박새 종류, 뱁새 종류 아주 작은 새들을 우리는 티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떼다 이 말이에요. 떼다, 띠띠띠띠띠 작다는 뜻이죠. 예, 어성어적으로 봤어도 띠띠띠띠 하니까 작다 뜻이죠. 그래서 띠뜨라 부르면 띠뜨, 뗐다, 떼졌다니까 작은, 조그마한 알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한테 쓰는데 박새류 종류나 뱁새한테 코리안 크로우 티트 하면 바로 뱁새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우 티트 또는 티트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요, 황새는 이렇게 크죠. 근데 지금 뱁새는 아주 작습니다. 예쁘죠? 예, 조그만 병아리만 합니다. 병아리만 아주 조그만하죠. 그래서 뭐 황새, 뱁새가 황새 그 흉내에 가랭이 찢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여러분 그 말 할 때 스트로크, 요거는 티트.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되게 좋겠죠. 스트로크는 티트. 예, 넘어갑니다. 이번엔 두루미 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두루미는 영어로 잘 알고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은 뜻이 뭐냐면요, 갈린에서 나왔는데요. 목소리가 갈린다 해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는 갈리는 소리에서 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뭐 그 음을 녹음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뭐 작업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대신하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 다리가 긴 두루미를 갖다가 우리가 크레인이라 그러죠. 외가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외가리, 두루미 자리, 외가리. 근데 이게 또 기중기능한테 또 우리가 크레인 하잖아요. 생긴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관련된 말이요. 우리가 제라늄 하는 말 있잖아요. 제라늄 꽃. 그게 바로 주레이니엄인데요. 주레이니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크레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긴 모양이 또 마찬가지로